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생활, 법률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특히 세입자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 발생 조항, 드디어 시원하게 고쳐졌습니다. 와, 박수! 자, 이제부터는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세입자 여러분이 주택에 딱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순간부터 뿅 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밤새 불안에 떨며 혹시 내 보증금 하고 걱정했던 날들은 이제 안녕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쫙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억울하게도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뚝.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집주인이 아무리 뭘 해도 세입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너무 기뻐서 춤추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것, 즉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잊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촥 받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깨워줄 오늘의 경제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보통은 달러 USD나 금처럼 믿음직한 실물 자산의 가치에 1대1로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즉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치금 분리 보관까지 의무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가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결제 시에 마치 디지털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번에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법률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발을 당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 헷갈렸던 분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핵심은 바로 주체, 즉 누가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죠.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고소입니다. 반면에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고발인 거죠. 정리하자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고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는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와 고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판례는 상속권 상실 기준과 비양육 부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에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선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이혼 후에 수십 년 동안 자녀와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안타깝게도 성인이 된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외면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상속을 받겠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기존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와, 정말 속 시원한 판결이죠. 이 판결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가족 간의 도리를 지켰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생활법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